안녕하세요. 그림 공부하는 마스터 통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주로 인스타그램에 그림을 업로드합니다. 그동안 쇼츠만 올렸어요. 첫 롱폼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원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해서 마치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홈쇼핑식 설계는 속보이고 짜치죠. 솔직히 창피해서 못하겠고요. 드로잉 리얼타임과 함께 그림 초보 시절인 미성년자 때 했던 망상 시리즈를 풀어보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누구나 흑역사는 존재하잖아요. 이번 망상은 아름다움이 어두워지나요? 입니다. 흑역사답게 대단한 망상이 느껴지죠. 생각의 깊이가 많이 얕고 부족한 시간 아까운 내용이 될 것이니 지금 뒤로 가게 하셔도 됩니다. 어렸을 때 카페 의자에 뱀인형이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되게 폭신하고 귀여운데 왜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지? 잘 그려졌거나 촬영된 뱀인형을 보면 미적으로 아름답다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볼 때 그렇지가 않게 느껴졌어요. 사실 주관적인 생각이고 짧게 느낀 생각인데 왠지 이거 독특하다. 4차원으로 보이겠다. 누구나 그냥 스쳐갈 만한 작은 현상에도 집중하는 모습이 깊은 것을 사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며 진지하게 오래 생각하는 척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모자란 저였습니다. 미의 미자도 모르면서 미적 경험의 본질이 인식의 차이부터 온다며 떠들어버렸죠. 그리고 이미 그림에 통달하여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본다는 듯 초월한 척하면서 분석적인 말들을 다음과 같이 내뱉었어요. 실제하는 뱀인형은 3차원 개체의 그림자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전체적인 형태나 질감을 물리적으로 인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뱀인형을 인지하며 생기는 단순한 감각 반응이 인식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저도 사실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하지 못하지만 있어 보이고 싶었답니다. 창피한지 모르고 신나서 막 풀이도 했어요. 3차원 개체를 2차원의 그림으로 재구성하면서 생각과 감정을 넣게 되는데 현실의 정확한 재현보다 빛, 선 형태, 색상, 비례 등 많은 요소를 통해 의미와 표현을 강조하면서 미적 경험이 전달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심리적인 해석을 경험하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닐까. 역시 나의 통찰력은 대단하구나. 자뻑에 빠지고 말았죠. 이때 놀랍게도 그림 실력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었는데 사유에 대한 우월감과 허영심에 빠져서 그림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지도 못한 채로 순서를 크게 건너뛰려 했어요. 그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주변에서는 뭔가 다르다며 깊이 있는 사람 취급을 해주니 그 컨셉을 빠져나오기 어려웠어요. 모두 어렸을 때의 일이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빠져나와 그때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정리할 수 있었어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내는 그림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애초에 그 생각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적 가치에 맞춰 대상의 복제나 단순 재현 과정을 거치면 유의미하다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개념이었고 해석이 담기는 재구성 작업으로 진행되어야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뜬금없이 재창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의 복제를 초월한다거나 본질을 찾기 전에 그림에 필요한 기초부터 다져야 하죠. 형태의 기울기명함, 기초적인 것, 뭐 하나 제대로 못 그려내는 실력으로 개념론을 펼치거나 수준에 안 맞는 이상적인 허황된 말을 한다 해서 나의 수준이 높아 보이고 높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술의 최종 목표는 각자가 정하는 것이지만 대상의 정확한 복제 같은 개념 따위로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복제라는 고정관념과 본질 파악은 결이 크게 다른 카테고리니까요. 말로만 분석하고 관찰하면서 창조를 운운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천재는 이런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더 깊이 생각하고 빠른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본질에 대한 이해력이 높다는 것이죠. 천재를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말로만 기본기를 훈련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했습니다.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정확한 형태가 무엇인지, 명암이 무엇인지, 색상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점검해봐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질감이나 빛의 흐름 등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이라 믿었지만 막상 해보니 그런 흐름은 이상 속에나 존재하는 것이었죠.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들에 크게 된 기억입니다. 대상의 구체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그린다는 말도 정확도 정도가 더 중요했으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더라고요. 자유롭게 변형한다는 것은 특정 소재, 재료, 장르를 끝없이 공부해도 다다르기 힘든 영역이에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는 부류는 확실히 초보도 벗어나지 못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론과 기술이 예술의 전부가 아니지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완성작 자체의 설득력을 더 담아야 했어요. 재구성, 재창조 등 어쩌면 고리타분하고 식상한 뜬구름 잡는 내용을 읊고 있을 때가 아니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다뤄보겠습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다양한 이유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형태와 비례라고 축소시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 비례는 모두 복잡한 근거가 있는 법인데 의도적으로 변화를 줘서 실제 형태보다 더 감각적인 비례가 만들어진다는 착각을 하고 말았어요. 애초에 실행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형태와 비례 조절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괜히 타 분야 개념을 찾아 헤매다가 주어들은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빗대어 생각도 해봤지만 그림에 연결도 되지 않고 회피로 선택했던 방어기제였을 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허세로 메꾸는 방식의 연속이었죠. 자연을 그대로 묘사했을 때보다 재배치하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아무 근거 없이 방향만 틀어보기도 했죠. 기준 없이 느낌으로 대상을 단순화하고 복잡하게 만들거나
강조와 생략의 의미를 모른 채 SNS에 글도 쓰고 말았어요. 너무나 짧은 생각으로 새로운 시각적 경험이 올 것이라는 헛된 믿음이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경험 없이 알 수 있다는 선험적 판단은 그림에 전혀 적용되지 않았고, 이런 주관적 판단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어요. 색상, 질감, 빛의 변화 등을 동시에 나열하고 카테고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면서 이유 없이 빛의 반사나 질감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오만했던 것이죠. 빛을 입체적으로 이해해야겠다는 또 이상한 생각에 빠지게 되었는데, 빛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전제부터 모두 잘못된 판단 오류를 저지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르익은 척했어요. 제가 결국 전달 못한 내용을 감상자에게 떠넘기며 열린 결말처럼 부족함을 메꾸려 하기도 했죠. 감상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떠올리면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데 과거의 주관적 경험이 강하게 개입할 것이고,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심리적 감성적 교류가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심포도 짓을 했어요. 물리적인 존재감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시각적 아름다움과 깊은 내용을 정해내리려 했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존재감이 뭔지도 모를 때 책 한 권 읽은 지식으로 남들이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과 동시에 우매함인 줄 모르는 우월함에 빠졌던 부끄러운 과거의 생각들입니다. 이런 증상이 오면 신의 영역이니 하늘이 준 재능의 천재니 하며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통찰력 있어 보이고 싶은 컨셉 지경으로 빠지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그냥 횡설수설하게 되네요. 배민영은 왜 이야기한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과거의 애매한 행태들을 돌이켜보며 작은 일도 부풀려 말하고 작은 지식도 아는 척 내세우려 하고 허울만 좋은 유명세를 얻고 싶어 했던 얍삽하고 오만하고 야비했던 저를 반성합니다. 다음 영상은 천재성과 기본기에 대한 초보 시절 미성년자 때 했던 망상 공유입니다.